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노후를 맞이하여 새로운 삶의 여정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러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혜와 경험이 쌓여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급격한 노화 없이 젊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함께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많은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퇴직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입니다. 70대가 되어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의 모든 활동을 그만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신체와 정신에 급격하게 빠른 노화가 찾아오게 되고 삶의 활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단번에 은퇴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활동이라도 유지해 주어야 하고 소일거리를 찾아 해 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TV, 스마트폰만 보면서 집에만 박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경우 우선 노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같은 70대라도 50대, 60대로 보이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90대가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이 있습니다. 김영감 참 젊어 보여,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퇴직했다고 해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지 않고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한다든지 지역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다든지 꾸준히 밖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노화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겉으로 봤을 때 훨씬 늙어 보인다는 뜻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70대는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하됩니다. 뇌의 기능 측면에서도 상당히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됩니다. 이렇게 뇌 활동이 없어지게 되면 치매 위험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뇌에서 전두엽 부분은 인간의 사고 능력, 창의성, 공감 능력 등을 담당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등 능력의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 노화가 된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위험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욕이 잘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활동 자체를 귀찮아하게 되고 점점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또 몸의 생기를 잃게 되고 기운이 싹 빠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현상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뇌의 전두엽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더욱 어떤 일이든 귀찮아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며 집에만 틀어박히게 되어 악순환이 서서히 커져갑니다. 그럼 더욱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역으로 계속 일을 해오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않고 은퇴를 하게 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책상머리 같은 단순한 루틴 업무라도
계속 사소한 일이라도 하고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체 활동이 이어지고 뇌를 쓰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은퇴를 해버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야지 하고 집에서 잠시 쉬는 기간이 늘어나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빠져버린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경우 이미 습관으로 굳어져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게 되죠. 따라서 은퇴 전이라면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고 아주 작은 소일거리라도 미리 찾아놓고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신체적 노화는 비교적 늦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뇌의 노화는 비교적 빠르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는 50대 때부터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전두엽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에도 작은 소일거리를 찾거나 퇴직 후에 사회적 관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반상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거나 아파트 관리 조합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은퇴했다고 한 번에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작은 일거리나 모임 등에 참여하면서 몸과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작은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 또한 좋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은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사회 속에서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이 들어서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봉사 활동이라고 해서 꼭 신체 활동이 엄청 힘들거나 그런 활동만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한 활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은 원예 기르기 모임 같은 모임들도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식물 키우기는 매우 좋은 취미입니다. 이러한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도 나누다 보면 뇌 활동에도 좋고 신체와 정신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바로 가족끼리 간병하느라 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가족 간의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요. 가령 70대가 되어 배우자를 간병하거나 90대 넘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병은 자신의 삶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병을 시작하게 되면 하루 24시간 중 거의 대부분을 간병에 투입하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다 지나가고 이런 생활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반복됩니다. 또 간병은 3년이 지속될지, 5년이 지속될지, 10년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끝을 모르고 달려가야 하는 터널과 같은 것이지요. 이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간병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과 건강도 동시에 중요하지요. 간병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희생과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긴 간병 끝에 결국 떠나보내게 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지내게 되어버리면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기운이 없어지며 몸과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간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병 때문에 나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삶과 건강이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을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결심해야 하고 최대한 간병의 부담을 나누어 맡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요양보호사 서비스 등 다양한 간병 지원 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넘어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 꾸준히 자기 자신을 돌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급격한 노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젊었을 적에는 친구, 직장, 모임 등의 나 이외의 것들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시간을 쓰고 나 스스로와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며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을 탐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런 괜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은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알지 못했던 홀로 있을 때의 고요함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적처럼 여기에만 온 정신을 몰두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적절하게 바깥 활동도 하되 홀로 있으면서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 또한 많이 가지시라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시를 써 보시거나 붓글씨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일기를 쓰시거나 식물을 가꾸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후에는 일상에서 활동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은 신체와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은 노화 과정을 늦추고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진정한 친구는 나 자신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독과의 만남을 통해 내 자신과 친구가 되는 시간은 값지다는 이야기겠지요. 외부에만 정신을 쫓는 것은 때때로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내면에 있는 법이지요. 나이 들어서는 이런 행복들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지키신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 잘 들어보시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햇빛을 자주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햇빛은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자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기초입니다. 햇빛을 자주 쬐어야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이 들수록 의욕이 빠르게 감퇴하고 생기를 잃게 됩니다. 급격한 노화는 덤이고요. 나이 들수록 집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기 마련이죠. 밖으로 나와 햇빛을 받으면 기분도 가벼워지고 밝은 마음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 속의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햇빛을 받을 때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는 동안 세로토닌이 나오고 밝은 기분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해 줍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감소하게 되어 잠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멜라토닌이
나이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이죠. 젊을 때는 얼마든지 잠을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노화에 따라 멜라토닌이 줄었다고 해도 낮에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낮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 두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도 됩니다. 생기발랄한 70대, 80대를 살기 위해서는 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필수인 셈이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햇빛을 자주 쬐는 습관만으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활동인 셈이죠. 새삼스럽게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에는 집 밖에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들어 보세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잠깐 집 앞으로 나가 산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잠깐 장 보러 나갈 겸 집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찌됐든 70대가 되면 집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두 번째는 바로 규칙적으로 식사하기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과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밥을 잘 안 먹게 되고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요즘같이 혼자 사는 노년층들이 많은 경우에는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두 끼 식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 분석을 해보면 영양 불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끼니를 제때 잘 챙겨 먹지도 않고 영양도 부실하게 먹어서이기 때문이죠. 나이 들어서 귀찮다는 이유나 혹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끼니를 자주 거르고 부실하게 챙겨 드시는 일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소화 불량으로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이 어렵다면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누어 하루에 4번이나 5번으로 나누어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노인들은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울증이 많으며 우리나라 노인의 행복도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갖고 있는 질병도 많아지고 돈도 없어지고 자식들과도 헤어져 사는 경우도 많아져 외롭고 걱정거리도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일부러라도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평생을 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노화도 매우 빨리 찾아오지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100배, 1000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신체 질병도 실제로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따라서 언제나 꼭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시고요. 부정적인 기분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너무 머무르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팁들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